네. 강의 주제는 언어치료 난독증을 잡아라 라는 주제이고요. 여기에 동그라미에 아기 얼굴은 제 아기인데 이제 태어난 지 한 130일 정도 돼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혹시나 깰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혹시 좀 칭얼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시작할게요. 네. 어, 언어 치료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 분의 강사님이랑 같이 시작하는데 앞에 이제 장희선 강사님이랑 김기현 강사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조금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냥 편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여기 언어 치료 난독증을 잡아라라는 주제를 한 이유는 제가 언어 재활사예요. 그래서 직업이 언어 재활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고민하다가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현재 근무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일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그전 직장이긴 한데 일단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음, 여기는 아이인데 저희는 보통 이제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센터는 사실 성인은 조금 어려운 케이스도 많아요. 왜냐하면 뇌졸중이라든지 신경언어 장애 쪽이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에서 많이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랑 아동, 청소년 위주로 지금 13년 차 언어 재활사이고요. 일단 제가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프로필을 찍었는데 이거 만삭 때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고 나서 이제 포즈를 취하는데 되게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좀 사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찍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5분 강의니까 요거 강사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재활사의 역량 및 태도에 관한 부모 요구 관련 조사 연구로 2019년 8월에 제가 논문을 나왔었고요. 요거 논문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게 사실 잠을 줄이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기 낳기 전에 잘했던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명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줌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평소에 일을 하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그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아기가 이제 차량 만삭되고 뭔가 이렇게 지금 조금씩 사실 이제 육아를 진행하다 보면 강의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조금 제가 쉬는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쉬고 싶지 않고 그 감을 잃지 않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 제가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기관은 사회적 기업이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언어재활사 선생님, 미술심리상담사 선생님, 인지 선생님, 감각통화 선생님, 특수체육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놀이치료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과 부원장님, 저는 육아휴직중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기간을 사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저희 부모 대기실이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한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근데 어떤 경우가 언어 치료 받아야 돼요?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저도 난독증인가요? 카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잘못 해석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난독증인가요? 말을 현재 우리 아이가 더듬고 있는데 치료받으러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한 3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난독증과 언어치료의 대상, 정의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언어치료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기 장난감이라든지 보드게임이 많은데
보통 아이들이 오면 이제 키즈 카페처럼 여겨서 좋아하는 아동도 있고 엄마랑 분리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우면은 많이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간단히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그럼 언어 치료를 누가 받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언어 치료가 늦는다고 다 받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50대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60대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뭐 손자라든지 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발음이 부정확한 친구는 언어 치료를 받는데 부정확하다고 해서 다 치료를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월수에 따라 음소 연령이 습득하는 것들이 다르고 이렇게 말을 더듬더라도 더듬는다고 해서 저희가 다 치료받으세요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가라는 걸 해 봐야 하고 이 아이가 말을 더듬었던 시기나 원인이나 다른 거를 파악해 보고 어머님과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부모 상담으로 이제 조금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어머니께서 치료를 의지받고 싶은 그 의지도 많이 크셔야 되고 아이도 조금 준비되어 있는지도 보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다 치료받진 않지만 보통 6, 7, 8세 조금 더듬기 시작하면 치료는 시작해요. 그런데 3, 4세 정도는 사실 이제 언어 습득 연령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 고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번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주제랑 관련이 있는데 읽기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해독하는 것이 조금 어렵거나 초등학교 1-2 학년이 되었는데도 한글 떼기가 너무 안 돼서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도 한글 떼기가 어렵거나 아이가 이제 해독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고 정서 문제나 사회성 부족으로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렇게 조금 활발한 친구도 있지만 혼자 놀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제 놀이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다가와서 어울리기도 하지만 또 혼자만의 놀이가 재밌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금쪽이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렇게 TV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좀 빨리 알아보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내가 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빠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남편과 양육 스타일이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을 빨리 하여 의사 전달이 어려운 경우는 정말 빨리 해서 조금 듣기 많이 힘든 케이스지 말을 뭐 발표할 때 조금 빨리 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해당되지는 않고 요런 경우는 속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퀴즈인데요. 여기 발음이 부정확한 친구들은 그럼 앞에 간단히 다뤘는데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면 1 번. 치료를 안 받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 2번 눌러 주시면 돼요. 채팅창에 눌러 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어머님들 중에 이거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제가 무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 인스타 마지막 페이지에 아이디 넣어 놨거든요. 고런 것도 같이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릴게요. 언어가 또래보다 6 개월 이상 느리거나 글을 읽는 게 어려우면 언어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3 개월 늦다고 해서는 추천하진 않아요.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쪼끔 더 지켜봅니다. 지금 1 번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적으로 강의 들어 주시고 채팅창 분에 뭐 여기 전준성님, 강치선님 다 보이는데 쪼끔 열심히 작성해 주시는 분께 개인적으로 선물도 좀 3분 드릴 생각이라서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퀴즈는 이렇게 글을 읽는 게 어려워요. 말을 더듬어요.
말을 너무 빨리 해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수업이 필요한 친구도 제가 이런 강의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언어랑 인지랑 굉장히 또 관련이 있으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인지라고 하면 한글하고 수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글하고 숫자에 많이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인지라고 하면 메모리 기억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장기 기억이나 단기 기억도 포함이 되는데 인지 학습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의 집중이 짧고 산만한 친구들. 저는 ADHD 아동 수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전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 가고 나면 장난감 정리는 정말 놀랄 정도로 같이 이렇게 하다가 힘든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에너지가 워낙 많으니까 조금 발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학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주의 집중이 짧고 산만하거나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사회성 생활 인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은 지능은 정상인데 뭔가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의욕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인지학습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기면 이거는 아까 봤던 치료실이고 여기는 인지학습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몬테소리 교구라든지 여러 가지 교구들이 있는데 약간 보드게임이라든지 뭐 한글 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교구나 장난감은 한 달에 매번 이렇게 조금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감각통합실인데요. 감통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경우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요렇게 친구들은 보시면은 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에너지도 조금 발산시키고 사실상 좀 많이 좋아하는 공간이긴 해요. 그래서 요런 공간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스노젤리실인데 제가 지인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노래방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상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난독증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한번 다뤄볼 건데 난독증은 일단 유전적 요인과 여러 요인이 있어요. 요거는 보건복지인력 개발원에서 제가 사이트를 참고를 했고 출전은 그쪽으로 이제 있어서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일단 학습 장애라고 하시면 이제 어머님들이 지능이 낮아요? 지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나 수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사실 여러 요인으로 나뉘는데 무엇 때문이다 하고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왜 보통 병원에 가면은 무엇 때문이다라고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습장애의 원인은 유전, 의학, 생화학적, 환경적 요인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지금 난독증이 사실 조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문의를 하시고요. 특히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난독증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1, 2학년이 됐는데 보통 이제 한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어도 한글 해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요즘은 애들이 미디어 노출도 많기 때문에 조금 요런 부분은 난독증 친구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요거는 딱 그림이 난독증을 정의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난독 요양군 같은 경우는 900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난독증입니다 이렇게 막 바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의사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일단 친구들이 오면 관찰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을 하고 평가를 시작하는데 요거는 저희 이제 센터에 있는 검사 도구들인데 보통 이제 읽기 진단 평가라든지 콜라라든지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요. 검사를 도와드릴 건지 아니면 관찰만 할 건지. 근데 대부분은 어머님들이 난독증 같은 경우는 검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검사하는 검사지인데 여기 언어재활사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한국어 읽기 검사 중에 이제 읽기 설문지인데 제가 요거를 어머님한테 드리면 거의 다 읽기 속도가 또래에 비해 느리다. 거의 1점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크하실 때 보면은 뭐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지속적으로 과제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점수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1점 이상이면 상세 검사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고 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한글을 이제 배우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좀 습득이 많이 늦다든지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쓰기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받아쓰기를 하고 오면은 정말 비 내리는 경우 있죠. 뭐 그런 경우나 조금 읽을 때 속도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느려요.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책인데 아이 1학년, 엄마 1학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솔루션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책처럼 안에 조금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약간 무섭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양육 태도나 양육 패턴이 조금 무섭게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자존감이 혹시나 낮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고요. 15분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청춘이란 글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춘이란 어느 시기가 아닌 마음의 젊음이라고. 그래서 희망이나 신념, 용기의 영감에 대해서 뭐 10대가 청춘, 20대가 청춘 이렇게 나이별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젊음이라는 게 너무 와닿고 저는 여기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나는 나중에 지팡이 짚고 다녀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보고 조금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고 여기 마지막 보면은 인스타랑 블로그랑 카카오톡 아이디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언어재활사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인데 내가 정말 말을 더듬는 우리 아이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친구, 그리고 뭐 미디어 노출이 많다는 친구라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